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야, 중국제 군함. 이 중국제 군함 사가지고 완전히 피봤던 나라 있죠. 태국인데 나래수왕급 사가지고 뭐 물 새고 완전 난리 나가지고 결국 스웨덴 사브의 주관하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소가 붙어서 개량을 해줬는데 정말 뭐 눈뜨고 못 보는 그런 군함이었죠. 그런데 그 중국제 군함을 대규모로 구입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니까 서해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 뭐 월북했다. 노름빛에 의해서 이런 소리를 하던 해경, 국방부 이 작자들이 지금 싹 말 바꾸죠.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 친중 총리가 딱 사라지고 나서 반중 총리가 들어오니까 관영통신에서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역시 중국제는 중국제구나. 까보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미국이 지금 F-35, F-15EX 여기에 대해서 대폭 삭감해 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F-35 추가 구매, 또 F-15K 개량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우리하고도 좀 연동이 됩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5가지 단신 알려드리겠는데, 이집트가 브라질하고 KC-390 수송기 기술 이전 도입 협상을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 체계를 많이 구입하는 나라들이 폴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예요. 근데 폴란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집트, 인도네시아는 뭐냐? 그 중에서 이집트 정말 기가 차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 의회가 LCS, 프리덤급, 인디펜던스급 그 군함들 퇴역안을 일부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제 C-130J-30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12대를 도입한다던 이집트가 돌연 브라질과 KC-390 수송기 겸 공중급유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도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무기를 사들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이 헬파이어와 매버릭 미사일 후속으로 개발했지만 지나치게 비싸고 성능이 낮아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던 JAGM 미사일을 공대지 겸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거리 대공 방어용이라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이 이른바 아이언맨의 현실화 버전이라고 불리는 개인용 외골격 슈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인체에 부착하는 방식인데 체력과 순발력, 근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10년 만에 말리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러시아가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군사시설에 바그너 그룹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병력이 없어서 허덕이는 마당에 여기에 보낼 병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까지 9척이 퇴역할 예정이었던 미 해군의 애물단지 LCS의 퇴역 계획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이 해군에서 올라온 LCS 9척 퇴역안을 조정해 4척의 퇴역만 허용해서 해군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그 함대가 워낙 지금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퇴역 조금 미루고 뭔가 수량을 조금 확보를 해라. 성능이 좋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LCS에다가 NSM 대한미사일 장착하고 해서 뭔가 좀 타격력 좀 갖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새로 군함을 만들 때까지 좀 갖고 있자라는 게 미 의회의 생각이고, 해군은 뭐 유지비 많이 들고 능력도 안 되고 빨리 퇴역시키고 이 돈, 이 유지비 가지고 돈 왕창 더 부어서 더 강력한 군함 빨리 만들자. 이게 이제 미 해군의 보관인데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와 공군이 또 이견을 보이고 충돌을 했네요. 이런데 이건 우리나라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구매 계획을 대폭 조정하면서 F-35와 F-15EX의 운명이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F-35A를 도입했고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현지 시각 6월 14일 통과시킨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서 F-35A와 F-15EX 전투기 구매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에어포스 매거진이 현지 시각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하원 세출위가 통과시킨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20억 달러 증가한 7,617억 달러 규모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증가분이 최근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추가 증액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전투기 구매 예산의 변화입니다. 미 하원은 2023 회계연도 공군 예산안에서 F-35A 구매 수량을 48대에서 33대로 줄였고 F-15EX 구매 수량 역시 24대에서 18대로 삭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미 공군 수뇌부가 상하원 국방위원들에게 전투기 구매 수량 유지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미 의회는 공군의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국방위원장은 현지 시각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가진 F-35 블락 4는 2027년에야 운용이 가능한데 현재 업체가 공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은 블락 3다 라며 업체들은 지금 블락 3를 사면 나중에 블락 4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저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블락 4가 나올 때까지 그 이전 버전 F-35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무려 66개 항목이 개량되는 블락 4 버전 완성이 엔진 이슈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락 4는 분명 기존의 블락 3보다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제공하지만 개발 일정이 늘어지면서 전력화 일정이 차세대 전투기인 NGAD와 거의 겹치게 된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블락 4는 레이더와 다른 센서류, 또 센서 퓨전 시스템과 미션 컴퓨터를 환골 탈퇴시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인데요. 블락 4는 현용 그라울러를 능가하는 전자전 공격 능력, 조기 경보기 수준의 장거리 감시 능력, 고도의 유무인 복합 작전 능력, 50% 향상된 내부 무장 능력, 25% 이상 향상된 작전 반경 등의 성능 향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 공군의 요구사항이 고도화되면서 개발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군의 F-35 구매 일정 조정과 F-15EX 도입 물량 축소 이슈가 우리 군의 F-35 추가 도입과 F-15K 개량 사업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의 면밀한 추적과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이 도입한 F-35도 블락 3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락 4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늘어나는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감당을 하려면 이게 다 뭐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F135 엔진 가지고는 이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감당할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엔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엔진 바꾸는 김에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집어넣어서 지금보다 연비를 대폭 향상시켜서 전투행동 반경도 25%더 느린다. 그럼 지금 F-35A가 한 1100km 되니까 25% 느리면 거의 뭐 한 1300km, 1400km까지 확장되는 이런 전투행동 반경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군도 지금 이 예산을 블락 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예산을 40대 3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엔진이 포함 안 된 거예요. 이제 엔진 포함되면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미 의회는 야, 어차피 블락 4가 제대로 된 F-35 진짜 멋진 F-35인데 그거 할 때 그때 많이 사지 지금 뭐하러 사냐 라고 하면서 F-35 내년에 살 걸 공군 살 걸 15대를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F-15EX는 야 시대에 안 맞잖아 그거 하고는 또 24대 살 걸 6대 줄여서 18대만 사.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F-35 추가 구매 예정돼 있죠. 그런데 미군이 적게 사면 우리는 미군이 많이 살 때 엎어서 사야 규모의 경제가 왜냐 매년 이게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 물량이 확 풀릴 때 우리 걸 집어넣어야 우리가 많이 생산될 때 생산되니까 가격이 싸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확확 줄여버리면 우리 한국이 F-35를 살 때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고 또 F-15K 이 전투기들을 A사 레이더 장착하고 지금 개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F-15EX 버전으로. 그런데 이 F-15EX도 시대에 맞지 않아. 하고는 이렇게 수량을 줄여버리면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 할 때 수량의 규모의 경제의 축소로 인해서 역시 그 개량 비용도 굉장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표하면서 군 당국이
예산 짤 때 잘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정말 기가 찹니다. 중국제 까보정 보겠습니다. 실각한 친중 총리가 무차별적으로 중국제 무기를 사들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물들어가고 있는 파키스탄 해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키스탄이 내척을 도입해 사용 중인 중국제 호위함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중국제 F-22P 줄피카르급 호위함 내척이 군함 자체의 심각한 결함은 물론 중국 조선업체의 형편없는 후속 군수 지원으로 파키스탄 해군 장병들의 악몽이 되고 있다고 파키스탄 현지 ANI 통신이 현지 시각 6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키스탄은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다목적 호위함을 도입했지만 이 호위함은 주요 구성 요소들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조선업체의 열악한 후속 군수 지원 때문에 파키스탄 해군을 곤경에 빠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파키스탄 해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중국제 호위함은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군 장교와 수병들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있다라며 중국제 호위함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06년 중국과 F-22P 호위함 내척 도입을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13년까지 내척의 동급 호위함을 도입했는데요. 이 호위함은 태국 해군을 절망과 분노로 몰아누웠던 나레수왕급의 원형인 053H2형의 소폭 개량형인 053H3형 호위함 설계에 바탕을 두고 건조됐습니다. 길이 123m, 만재 배수량 3,140톤의 이 호위함은 러시아제 AK-176 76mm 함포와 중국제 730형 근접방어기관포, 중국제 FM-90N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C-802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파키스탄 해군의 조사 결과 장착된 무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제 크로탈 미사일을 복제한 HQ-7의 수출형인 FM-90N 함대공 미사일은 시스템 온보드 영상 장치가 먹통이어서 표적 추적과 락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해군 조사 결과 시스템 컴퓨터와 사격 통제 레이더, 적외선 센서 모두 불량이었습니다. 주포인 AK-176 역시 선체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포신 안정화는 고사하고 포탑 회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SR-47 대공 수색 레이더는 재원표와 아예 다른 성능을 나타냈으며 ASO-94 소나는 전투체계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함정은 함 좌우현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불량으로 배가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모든 동급 함정에서 엔진 결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엔진은 독일제 MTU 엔진과 프랑스제 PL스틱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동력 개통 설계 결함으로 최대 출력 발휘가 불가능했고 기관실 계기판에 표시되는 RPM과 실제 RPM이 아예 달랐던 것은 물론 윤활유가 새고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는 등 전투 수행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은 이 군함을 건조한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 중선중공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품질 불량과 작전 시간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중국 측은 설계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수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극성 친중 정치인 일만 칸 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8척의 유한급 잠수함, 4척의 054AP급 호위함을 주문해 현재 호위함 1척을 인수한 상태인데요. 부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이라도 취소해서 더 이상 해군력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줄피카르급 호위함인데 중국에서 4척을 수입했어요. 임란 칸 총리가 중국 세력을 등에 업고 갑자기 이 크리켓 선수에서 완전히 총리까지 그냥 급성장을 해버렸는데 이 중국의 1대1로에 적극 협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차관을 받아와서 파키스탄의 국부를 완전히 중국에게 넘겨주는 인물이었죠. 스리랑카 마찬가지였고 스리랑카 지금 그래서 국가 부도, 국가 파산, 완전히 멸망 위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자본에게 완전히 그냥 길을 다 빨려가지고 그게 바로 1대1로의 민낯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란칸은 중국제 무기를 계속 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ANI 통신, 여기가 국영통신사입니다. 관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관영은 정부의 입장을 딱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의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 받는데 이게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연합뉴스의 논조가 정권 바뀔 때마다 좌우로 많이 바뀐다라는 거 우리 뭔가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관영이 아님에도 정부 지원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것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아예 관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정부의 나팔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의 나팔수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함이 운영된 지 지금 10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런 불만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중을 기치로 들고 있는 총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총리 입맛에 맞게 지금 이제 그동안 쟁여두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의 끝이 아니죠. 이 이후로 8척의 중국제 잠수함, 또 4척의 추가 054 AP급 호위함 도입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한 척, 지금 군함 한 척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들여오지 말고 스톱하고 계약 파기하는 게 파키스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 이 통신사를 보면서 저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방부, 우리 해경 정말 기가 차죠. 아니 해경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름빛이 있어서, 인터넷 도박빛이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이 북한으로 갔다라고 바람잡았던 게 해경 아닙니까?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경청장이 자신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싹 바꾸고 있는데, 현재 해경청장이 제가 알기로 당시 그 공무원 피살 화형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비국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비국장이 바로 이 담당하는 담당자죠. 담당자 최고위 담당자가 바로 경비국장 아닙니까? 본청 경비국장. 그런데 본청 경비국장은 바로 그 작전을 바로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경청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 싹 닫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엉뚱한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또 국방부 마찬가지죠. 전혀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그때 장관 완전 다르니까 장관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공보팀, 그때 공보팀하고 얼굴이 다르냐, 그거 한번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찬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국방부 공무원, 그리고 해양경찰 공무원,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해수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정말 나락으로 빠뜨리고 거짓말을 해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당시 국방부 합참의 공보 파트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해경의 작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양심선언하기 바랍니다.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진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말이 샜습니다. 아무튼 중국제 이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에 중국제라고 하면 중국제 이 물건을 싫어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한 1000만 명 되죠. 정말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